안녕하세요. 이방사TV 똘똘이 박수영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현장은 갈산동 스마트엔 집이에요. 지금 제가 비 오는 날이라서 그 공사가 없어서 지금 찍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랑 작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다가구 매입하실 때는 공사가 완료돼 있는 거를 보통 매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저희 이천시 부동산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설계도로도 많이 매입이 되고요. 이렇게 공사 와중에도 매입이 많이 돼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한 시세보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공사 진행 중에 사시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되고, 저희 이천시 부동산에서는 이런 건물이 한 50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랑 거래하셨던 임대인 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그분들 소개로도 많이 사셔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잘 되는 편인데, 그 임대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완공된 것들을 사면, 그러니까 완공되지 않은 것을 사면 그 단점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멈출까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건부 계약으로 제가 잘 계약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 시공 과정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여자가 화장을 하면 이쁘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든 못생긴 여자든 요즘에는 화장하면 다 이뻐요.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다가구가 어떤 골조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도배나 이렇게 타일 마감이 돼 있는 다가구를 사게 되면 공사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다가구를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공사 진행 중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또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가구가 건축하는데 6개월, 임대 빼는데 한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맨 땅에다 집을 지으면. 근데 그 과정에서 시세가 올라 버려요.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세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오르기 때문에 막상 또 내가 잔금 치를 때는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스마트 엔집의 그 1.5룸이에요. 여기가 이제 주방 쪽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도 작업이랑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수도가 저기 발코니에 이제 보일러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내가 수도 라인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센스 있는 분들은 도면에 표시해 놓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 라인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방통을 치게 되는데 뭐 이제 보일러 배관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제대로 되는지. 이쪽이 화장실이고, 그 화장실 방수를 할 때도 다 볼 수 있고, 화장실 위에 보면 이제 오수 배관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틀 같은데 매지가 이렇게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미장 처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보면 안에 보면 이렇게 스티로폼이 있어요. 이 샤시의 틈을 막아주는 이렇게 단열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고정을 시켜주고 매질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어요.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가구를 시공할 때 시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시공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해야 돼요. 이유는 좁은 공간에서 가구들이 배치되고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 배선 위치, 콘센트 위치나 조명 위치, 그리고 가스 배관 지나가는 거, 그리고 가스 배관 여기 나오는 거, 주방에 나오는 거, 그리고 싱크대 위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 배관이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요리를 하게 되는데 배관선이 너무 가까우면 그 열에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하자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냉장고 짤인데 전기 스위치가 없다던가, TV 짤인데 뭐 TV 통신 배선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침대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 가구 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2012 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15년 동안 임대업을 했기 때문에 그 도면 컨설팅을 제가 해드려요. 건축주나 건축업자 도면 컨설팅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사무소 방문해가지고 제가 미팅을 대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시공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보완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하자가 어떤 게 발생할지를 잘 몰라요, 이분들이. 그래서 보통 화재가 발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붙박이장 부분이에요. 여기가 붙박이장 자리인데 붙박이장에 이제 곰팡이가 쓴다던가,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발코니 부분에서 창틀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든가. 창틀 부분이 보면 이제 대리석 마감을 하거나 스타커 마감을 하면 요렇게 이제 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틈, 물이 떨어지죠. 지금 이제 여기는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근데 샤시에 그 물이 걸려가지고 안쪽으로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하자가 많이 생기고, 여기 보일러실에서는 이제 하자가 생기는 게 보일러 고장으로 해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센서가 고장 나면. 그러면 이제 이 발코니 바닥에 이제 방수 처리가 안 돼 있거나 물 빠짐 처리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동파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이제 관리가 안 돼요. 바닥 동파가 근데 바닥 동파가 날 정도로면 이제 발코니가 없거나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인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여기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닥에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수 처리가 안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자가 많이 생겨요. 아니면 저런 이제 오수배관에 이음새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오수가 새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관이 지나가는 것들도 되게 위치가 중요해요. 보시면은 방 천장에는 거의 배관이 지나가지가 않죠. 예.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다대를 둬가지고 이 천장으로도 막 배관이 지나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면 이제 에어컨 위치에 따라서도 또 그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컨 위치를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발코니로 바로 빼서 좀 하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에어컨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여름에 이제 에어컨 켰을 때 에어컨에서 에어컨이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물 빠지는 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거나 그게 막혀가지고 오래되면 거기가 먼지가 쌓여서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막혀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원룸 공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하자에 대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공할 때 그쪽에다 신경을 많이 써요. 하자가 나지 않게. 그리고 결로 현상이 많이 생기는 집도 내단열을 안 해서 그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단열을 하게 돼요. 이렇게 벽으로 마감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미장 마감 치는 게 아니라 그 석고보드에 스티로폼 붙여가지고 내단열을 하고요. 네. 물론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하면 시공비가 늘어나겠지만 이제 하자 보수비가 거의 들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 방수가 미흡하면 이제 물이 새거나, 그리고 옥상에는 콘크리트를 좀 더 강한 걸 써야 돼요. 콘크리트가 다 같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도 등급이 있거든요. 이렇게 송송송송 구멍이 뚫리는, 이렇게 송송송송 구멍이 뚫리는 콘크리트가 있는 반면에 이런 공극이 작은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콘크리트로 해서 옥상 방수를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4번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 쪽 나와보면 이제 여기 복도 타일 같은 게 많이 깨져. 저희도 이제 타일, 보통 요즘에는 다가구가 페인트 마감보다는 타일 마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타일이 처음에 시공할 때 그 떡밥을 잘 매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시공한 건물에서 타일 하자가 많이 생겨요. 건물이 이제 틀어지면서. 그리고 건물이 충분히 말랐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타일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타일 그 무너진 부분을 한쪽 벽면을 다 이제 수선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 경쟁력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제 단점은 이제 엘리베이터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되고 건물의 이제 어떤 실내 방마다의 면적이 조금씩 작아져요.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장점은 2층이나 4층이나 임대가가 똑같고 4층에 주인 세대가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스마트인 집에도 주인 세대가 있거든요. 주인 세대를 사용하기가 편하잖아요.
주인 4층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층부터 4층까지 더 걸어 다녀야 돼요.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는 게 좋고요. 그 스마트 N집은 지금 주인 세대까지 해서 원룸이랑 해서 16가구가 들어가고요. 1층에는 이제 상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뭐 예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스마트 N집 시공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 와셨네. 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 갈산동 스마트 N집 밖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6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본 건물이 이거예요. 지금 외관 공사 작업은 거의 마무리 중이고 내부 공사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외관은 일부러 이제 파벽이랑 스타코로 해서 내부 면적을 좀 늘리고, 왜냐면 이제 다가구주택은 실내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단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스타코나 파벽으로 해서 스티로폼 재로 해서 예, 그 단열 성능을 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1층은 이제 이쪽 1층은 여기는 이제 상가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1층 시공 상가 시공 할 거고요. 아마 상가 시공을 하게 되면 집이 더 이뻐질 거예요. 네. 지금 건물마다 공정 상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이쪽은 외부 들어가야 되고 저기는 이제 외부 끝났고 여기는 외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기랑 여기는 실내가 아마 동시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쯤에는 임대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건물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팔렸고요. 네, 이 건물만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9월 달에는 도시가스가 공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이제 공사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고요. 네.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2차선 도로고 저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대지가 2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2차선에서 이제 진입도 가깝고, 이제 부발역사 쪽에서도 가깝고요. 하이닉스에서 가깝고, 그리고 버스 터미널이 앞에 있고, 편의시설이 다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가는 진입로에 있는 단지고요.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초보 건축주분들이 임대업 생각하실 때 저렴하게 신축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고요. 실제적으로 현금이 한 4억 정도면은 적당하게 투자하실 수 있어요. 뭐 매가는 이제 14억 5천이지만 이제 대출이랑 보증금이랑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앞동이랑 앞동들은 이제 현금 투자 4억이랑 5억이랑 해가지고 투자하신 거고요.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3억 5천 갖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하셨죠. 다가구 주택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보증금이랑 그 융자금으로 지렛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원룸 보통 상가의 한 2배 정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멀리서 좀 보여드릴게요. 내부 한번 시설도 완성된 부분도 비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N집 정문입니다. 자동문이고요. 저기 우체통이 보이는데 디자인 우체통이에요. 이쁘죠? 그리고 벽에 매립돼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설계서부터 우체통부터 해서 다 이제 이게 시공사나 설계사나 저희 컨설팅 업체가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지어봤고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그 필요한 요소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제작해서 움직이면 시공비가 증액되거나 그 디자인이 엉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이런 조명 위치까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 N집이라고 간판까지 저희가 다 이제 컨셉을 잡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CCTV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상가로 건축이 될 거예요. 왜 한 번에 상가를 안 짓냐면 이거는 이제 개발업자 노하우인데 제가 이제 시행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가 처음부터 상가를 허가내느냐,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허가내느냐, 주택을 허가내느냐라는 세금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많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제 1대1 면담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는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간판이 붙어 있고. 그렇게 이제 세주 소판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